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안종범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 마련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당시에 정경련 관계자, 문화부 관계자, 공무원과 정경련 임직원들을 불러서 각 기업별로 돈을 내야 할 기부금 액수를 할당을 해주고 또 돈을 내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내면서 강요를 하는 등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486억 원을 지불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걸로 인해서 특가법상 뇌물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인데 그 액수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의 범죄는 집행유예가 불가하기 때문에 실형 5년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그런 무거운 죄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사를 과거에 잘 만난 탓에 그 덕분에 지금까지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오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면서 경제수석 위치에도 오르고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되어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까지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가 왜 헌법을 어기고 법률을 어기고 국민들에게 화병을 남기는 것일까?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은엽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헌재에서 위헌이다까지 내렸는데도 지금 머뭇거리면서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내란 정부에게 발목이 잡힌 윤석열 피소피인에게 발목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인이라면 46억의 뇌물을 수수했다면 10년이 아니라 15년, 20년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데 유일하게 안동범 경제수석은 아마 4년형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최상목 대행은 그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수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이런 내란 행위에 동조한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경제금융비서관이었던 최상목 비서관이 한 일주일 만에 16개 기업 그룹으로부터 408건을 수수만 됩니다. 당시 박근혜 이재용 판결문을 보면 최상목 경제금융비서관이 청와대 회의를 4차례나 주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출연금을 내지 않는 기업이 있느냐, 명단을 가져오라 하면서 화를 냈다고 합니다. 당시 경제수석이었던 안종범 이상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최상목은 현재까지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최상목을 수사해야 됩니다. 기업들이 어떤 불이익을 두려워해서 486억이라는 돈을 내게 됐는지, 이것이 뇌물죄인지, 강요죄인지, 공갈죄인지 분명히 수사해야 됩니다.